자, 두 분의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한 분은 정치를 시작한 지 34년이 됐고 90년에 시작하셨으니까 90년 꼬마 민정 아닙니까? 한 분은 34일 됐나 모르겠네. 근데 두 분이 각각 유일한 초선, 유일한 사선이어서 커플이 됐어요. 아, 좋네요. 저는 이성윤 의원님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사선 의원, 최고위원 도전은 처음 아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사선 최고위원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왜 사선이나 돼서 최고위원을 도전하느냐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오늘은 모범답안 말고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총선에서 제가 상황실장을 했는데요. 저는 총선 끝나고 좀 두렵더라고요. 앞으로 1년, 2년에 어떤 일이 올지 진짜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 알아본 적이 있어요.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불확실했던 상황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나도 잘 모르겠다.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치라는 게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제가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선거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순시장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20대 시절부터. DJ가 명예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선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와 총선까지. 근데 이번에 끝나고 나서 이해찬 전 대표께서 이제 자네들이 해야 돼, 자네들이 해야 돼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저한테. 자네들이 해야 돼? 자네들이 해야 돼, 자네들이 해야 돼. 나 좀 그만 불러내라고. 내가 판단관이잖아. 이제는 어렵다. 자네들이 해야 돼, 자네들이 해야 돼. 사실 이제는 저희 위에 선배가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러저런 선거를 치러본 경험, 이러저런 큰 일을 치러본 경험, 당이 어려울 때 그것을 방향 잡고 돌파해본 경험. 그래서 아주 외람되지만 김민석이가 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지도부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방향키를 잡아줄 원로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은 그러면 나 정도 된 경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더라고요. 어느새 연배도 그렇게 돼버리고 경험도 그렇게 쌓여버리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운 건데요.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부담도 있고 마지막까지 좀 주저스럽더라고요. 이거 주책 아닌가? 예. 근데 그렇지만 마지막에 무거운 책임감.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해보셨어요? 이런 종류 이야기? 그럼요. 서로 그런 공감이 있었다. 그냥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필요할 때가 오래 올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폭풍 같은 전국인데 아마 가장 신중한 분이 대표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 오히려.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우리가 너무 책임이 큽니다. 2016년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일 먼저 탄핵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할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큰 정당이 됐어요. 그리고 쟤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정말. 너무 엉망이야. 그리고 우리가 여당 같아요. 진심으로. 맞아. 그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당대표 됩니까? 총선 지나고서요. 미국 사람들 중에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재밌었어요. 한동훈 전당대회 나온다 만다 얘기도 없을 때였는데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는 검찰이 용산하고 결이 똑같다고 보느냐.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냐. 결과는 어떨 것 같냐.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씩은 다른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나를 얘기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 같다. 근데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문자 이거 나온 걸 보면서 전국을 움직이는 본질에는 부인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문자를 공개하기가 이 국면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전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일을 내잖아요. 이 전체 흐름을 기획하고 일 내고 주도하고 이거는 부인 쪽이 아닌가 저는 싶더라고요. 문자 보면서 야 옛날 논문 때보다 글은 많이 좋아졌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은 들대요. 대통령하고
여당의 대표를 자기가 막 중재하고 사이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막 생각하잖아요. 스스로 막 정치판의 한 가운데 있어요. 막 동지라고 하고 막. 그러면 올 한 해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든 벌어질 것만 같은데 그 한가운데서 이 지도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네.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안전하게 임기 내 끝까지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복잡할 때는 딱 원칙만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이 안 될 만큼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집권 준비를 갖췄다 하는 거를 빨리 보이고 첫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정권 번- 무너져도 민주당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 들게. 그럼요. 대체 권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번 지도부의 첫째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느낌을 딱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될지는 하늘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징검다리들은 뚜벅뚜벅 그냥 놓고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략이 뭐냐, 그때 수단이 뭐냐, 그건 그때 가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고 가는 것이 최상의 대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윤수 의원님. 제가 독하게 싸울 때는 굉장히 독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하고도 혹독하게 당해봤고 독하게 싸워봤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이해찬 대표님처럼 그런 역할들을 또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했어요. 뒤에도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못하신 이야기는 컷오프를 통과 못하면 그때 가서 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컷오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결과를 보고 다시 모시든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